증빙이 없고 입증을 못해도 필요경비를 60%를 그냥 인정해줘 버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럼 나는 법인에서 실제로는 50억을 갖다 썼지만 20억 갖다 쓴 효과가 나와서 그 필요경비 30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내가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영업권 평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법인 전환을 할 때 좀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업권인 것 같아요. 영업권이 키일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영업권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전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은 업무와 강의를 많이 했던 회계사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많이 영상도 찍었는데 서점에 가서 고를 수 있는 책의 종류나 아니면 법 체계나 전부 다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이 이전이 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감면 및 이월과세 이슈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치우치는데 900만 개인 사업자 중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고 대부분은 새 얻어서 사업하거든요. 장사할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법인 전환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이전되지 않으니까 그냥 법인을 어떻게 그냥 막 설립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봐요. 자기 기장하는 세무사한테. 부동산이 없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만약에 개인 사업자 시절에 이익을 내고 있었잖아요. 이익을 내고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쳐서 돈을 좀 받고 넘기자. 이게 영업권 평가의 핵심 개념이에요. 주로 예를 드는 게 학원 강사가 스타 강사가 학원을 차렸어요. 개인 사업자로. 그래서 돈을 엄청 법니다. 학원 강사의 수입이라는 거는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죠. 근데 내가 대표 학원 강사야. 강의가 너무 먹혀가지고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1년에 뭐 한 매출이 한 20억 나와. 개인이 20억이면 꽤 되죠. 근데 비용을 한 10억 썼어요. 10억 쓰니까 남는 게 10억 남죠. 10억 비용 어디다 썼냐면 내가 부동산 안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니까 임차료도 냈고, 그리고 자기는 스타 강사라서 자기 때문에 학원이 운영되지만 자기 밑에 비인기 과목들 강사들 월급도 주죠. 격리 담당 직원 월급도 주죠. 이런 비용 다 쓰면 10억, 1년에 10억씩 남습니다. 1년에 10억 남는 거는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 누진세율 구간으로 갖고 들어가 보면 한 세금이 4억 나온다 가정합시다. 주민세 포함해서 10억 넘어가면 4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억의 세금을 내려고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월달, 6월달에 4억을 세금 내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1억 5천, 2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두 달치 매출을 가만히 안 쓰고 모아놨다가 한 방에 내야 돼요. 그게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나는 지금 벌어서 좋은데, 돈이 계속 남아도 좋은데 두 달 동안 매출을 한 방에 세금 내? 짜증나서 개인 사업자 못하겠어. 법인 전환할 거야. 그럼 법인을 전환할 때 만약에 그 학원 강사가 A라는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학원으로 옮길 때 A 학원에서 나의 스타성을 믿고 따라온 수강생들이 B 학원으로 주르륵 따라가면 B 학원에서 그런 스타 강사를 모실 때 이적료 이런 거 줄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학원 구조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청문회 꿈을 품고 학원 강사를 한번 그때 했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왜 안 했지? 뭐 하다가 잘 안 됐는데 그 학원 강사가 학원하고 나눠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면 학원이 50% 먹고 내가 50% 먹고, 내가 좀 잘 나가면 내가 70% 먹고 학원 30% 먹고. 그러니까 나를 끄집어 들이면 수강생들이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학원에서는 50%에서 30%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돈 주고 스카우트 하죠. 그 돈 주고 스카우트하는 고금액의 영업권이고, 요거를 법인 전환 시장에서 응용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학원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가서 강의해서 그 수강생들이 내 통장으로 돈 안 집어넣고 그 법인 통장으로 돈 집어넣는 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이 법인으로부터 내가 스카우트비 내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 영업권을 측정해서 법인에다 딱 붙여놓고 법인을 스타트하게 되면 나중에 그 영업권 판매 대금을 받는 구조를 미리 짜놓자. 이게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 전환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영업권 평가에서만으로는 크게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권을 평가해서 이제 넘기면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로 한번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아까 그랬죠. 개인 사업자 시절에 20억 팔았어요. 강의를 팔았어요. 10억 비용 쓰고 10억씩 벌었습니다. 4억 세금 내는 게 싫어서 법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때까지는 그 학원 강사 머릿속에는 소득세는 45%를 낸다더라. 최고 세율이. 근데 법인세는 뭐 19%라더라. 이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바꿉니다. 법인으로 바꿔서 법인 하나 설립했어요. 자본금 1억짜리. 법무사님 통해서
설립 등기하고 그 법인 가서 막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20억 개인한테 생기던 20억이 법인에 가서 20억 생기죠. 여기도 20억 여기도 20억 생깁니다. 근데 이건 개인 통장이니까 여기서 생긴 20억은 월급 주고 임차료 내고 남는 거 내가 그냥 먹고 쓰고 하면 되는데 여기 법인 통장에 생기는 거니까 법인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급여죠. 월급이죠. 그러면 내가 1년에 10억씩 벌던 사람이니까 급여를 10억 신고합니다. 연봉을. 사업자 시절에는 10억 벌던 사람이 10억 연봉자로 가는 겁니다. 법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개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개인 사업자로 학원 사업할 때는 사업소득이 10억 생기던 사람으로 세금을 4억 냈는데 법인을 내가 설립해서 만들어 놓고 법인세율이 19% 싸다 그래갖고 옮겼더니 여기선 근로소득이 10억 생기네? 법인은 뭐가 생겨요? 법인은 20억 팔아서 원래 비용 10억 썼고 얘한테 급여 10억 주면 법인은 빵이야. 맞죠? 법인세가 19%든 9%든 따질 것도 없이 법인세 낼 게 없어요. 근데 근로소득이 10억 생겨. 그러면 내가 예전에 2달 전에 찍었죠? 2배4 근연기 이랬죠? 나는 2배4의 사업소득 생기던 인간이 2배4 바로 옆에 있는 근로소득 10억이 생기는 걸로 자리만 바꿔 타기 한 거에 불과해요. 나는 그럼 근로소득으로 세금 얼마입니까? 또 4억 내. 조금 덜 내긴 해요, 사업소득보다. 근데 의미도 없어요. 그럼 법인전환 왜 한 거예요? 그 법인전환 누구 코치 받고 한 거야? 그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세는 45%고요. 법인세는 19%예요. 이 얘기해줬다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 19% 낼 거야 하고 달려갔더니 내는 세금은 똑같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오늘 내가 설명드리는 영업권 평가를 곁들이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무슨 이익이냐?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소득세 사업 내기 싫어가지고 자본금 1억짜리 법인 설립했죠.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해서 법인에서 그 학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내가 여기 개인 사업자 시절에 강의하다가 법인 가서 강의하니까 그 영업권을 평가에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평가를 했더니 영업권 금액이 50억 나왔다 칩시다. 1년에 10억씩 버니까 5년치 따지면. 아니 1년에 10억씩 버는 사업을 남한테 넘기고 나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단 피부에 체감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논리전개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유세무사가 식당 해갖고 1년에 10억씩 벌어 1년에 10억이 남아요. 1년에 10억씩 남는데 이 식당 남한테 넘기고 그냥 나 미국 이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칩시다. 그럼 누군가는 그 식당을 인수할 사람이 생기죠. 인수할 사람이 생길 때 그 식당 가갖고 건물에 보증금하고 식당 인테리어. 접시랑 인테리어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겠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 1년에 10억씩 버니까 그 식당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1년에 10억씩 버는데 나 미국 이민 갈 거니까 5년치는 보장해줘. 그럼 한 5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5년만 참으면 원금 뽑고 원금 뽑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영업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항공사가 10억씩 벌었으니까 법인 가서 영업권 측정해봤더니 50억 나왔어요. 그럼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에서 법인이 돈이 있어요? 없죠. 자본금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억짜리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제 법인 가서 학원 사업 해야 법인이 그때서야 돈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일단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랑 거래하는 거랑 같잖아요. 법인의 주주가 나니까.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장부에 달아두고 이 영업권을 외상으로 사왔다. 미지급금 부채로 50억 달아둡니다. 달아두고 나중에 법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 생기죠? 이제 학원 강의하면 막 생겨요 법인에. 그러면 그 영업권 값 내가 외상으로 넘기고 돈 아직 안 받은 거 있죠? 그거를 1년에 야금야금 돈을 받아요. 5년 동안 받아서 1년에 10억씩 받았다 칩시다. 다시 정리하면 법인 설립했어요. 영업권 평가에서 자산으로 50억 달아놓고 부채로 50억 달아놨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얻어서. 그 다음에 학원 사업하니까 법인에 돈이 막 생겨요. 그 돈을 과거 같으면 급여 신고해서 근로소득으로 10억 가져갈 건데 그거 아니고 과거에 영업권 넘기고 50억 안 받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년 10억씩 받아요. 그러면 나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아까 설명한 2배사 근연기 중에 무슨 소득입니까 그게? 잘 모르죠. 2배사 근연기 중에 기타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이 2배사 근연기 그 소득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갖다 놓기 힘든 거 기타에 몰아놨어요. 근데 기타 소득은요. 사업 소득은 매출이 있으면 원가가 있어서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 기타 소득은 공제할 게 애매하다 보니까 필요 경비라는 거를 법에 정해두고 증빙이 없고 입증을 못해도 필요 경비를 60%를 그냥 인정해 줘 버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억의 매출이 생기면 5, 6, 30억을 비용 인정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법인에서 실제로는 50억을 갖다 썼지만 20억 갖다 쓴 효과가 나와서 그 필요경비 30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내가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영업권 평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영업권이 이제 금액이 산출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죠. 산출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제가 강의 대상이 회계사 세무사님들한테도 하고 우리 컨설턴트들한테도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법인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회계사 세무사분들은 법인 전환하세요. 법인 설립해서 제가 어떻게 잘하는 법무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사로 소개하면 법무사가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한다고요. 그럼 거기 가서 자기 법인 전환했으니까 법인 가서 강의해요. 법인 가서 강의하고 거기서 월급 받아요. 그러면 원래 내던 세금 4억 그대로 나온다고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뀐 채.
근데 그때 끼어들어가지고 이익이 이렇게 나니까 영업권 한번 평가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평가해놓으면은 영업권 금액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60%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과세표주를 깎아먹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법인 전환하면 나중 가서 후회하죠. 나중에 저 강의장에서 만나서 저 이런 거 모르고요, 2년 전에 했거든요.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소급해서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상당히 고려할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업권을 디디고 거기 가서 법인 가서 장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건데, 이미 매출이 많이 발생한 후에 찾아오시는 꼴이거든요. 그런 꼴은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대표님, 어떤 분들이 영업권이 평가 금액이 나오고 어떠한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을지 약식으로라도 좀 알려주시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서 확인해보고 기장하고 계신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사업하시느라 바쁘고, 사업하시느라 바쁜 거를 이 회계적인 개념에서 보면요, 재무제표 손익계단서라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이런 거. 그 손익계단서 중에 맨 윗장에 해당하는 매출 때문에 이렇게 바쁜 겁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일단 팔아야 돼요. 일단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상단에 있는 매출만 신경 막 쓰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요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니까 세금을 걱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그럼 내가 혹시 이걸 법인으로 전환하면 영업권이 얼마 정도 나올까? 이렇게 계산하는 약식, 꿀팁을 한번 드리면, 내가 20억 매출해요. 이렇게 쭉 차뛰고 포뛰고 쭉 하니까 한 2억 남아, 1년에. 그러면 2억에다가 곱하기,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감 잡으니까 2억 곱하기 5. 2억 곱하기 5 하면 10억이죠. 10억에다 빼야 되는데 뭘 빼냐면, 손익계단서 말고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나오는 거.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을 한번 빼보세요. 자, 정리하면 손익계단서상의 이익에다가, 영업이익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에다가 곱하기 5 해보고 빼기 자산 총액 해서 그 금액이 의미가 있다. 억대가 넘는다. 그러면 영업권을 평가해 보면,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나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대충 어바웃으로 약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매덕 한 2억, 3억 나오겠는데, 또는 10억 나오겠는데, 이거 영업권 평가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 찍어 물어보면 그 세무사가 잘 몰라도, 요새는 다 알죠. 다 알겠죠. 네. 그 다 알게끔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접니다. 강의를 수도 없이 했어요. 2,000명 세무사님한테. 그래요? 영업권 평가를 하셔서 넘기시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기왕에 법인에서 사업하는데 영업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턱하니 장부 차변에다가 붙여놓고 스타트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영업권의 장점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권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얼마였죠? 50억이었나요? 네, 50억. 50억씩 들어가면 50억에 해당하는 것이 부채로 들어가는 게 부채 비율이 안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안 좋아져서 그걸 모르고부터 법인 전환을 했다가 이거 빼먹어서 50억에 30억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비용 인정 받으려고 했다가 부채 비율이 안 좋아져 갖고 입찰에 손해를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언제 과세가 되냐면 영업권을 넘긴 다음에 바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내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금 흐름의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미팅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대표님들은 돈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돈이 들어가고 내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영업권을 하면 장점이 있는 건 무조건 맞지만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결국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쭉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자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하는 게 맞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다만 당장 내년 5월 달에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걸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자금 흐름도 상담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이랑 잘 의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50억을 나는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나눠 갖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 50억 갖다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50억을 다 갖다 썼다. 그래서 30억을 비용 인정받고 20억은 다 갖다 쓴 걸로 봐서 세금을 한번 내야 되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거랑 부채 비율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영업권이 안 나오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나오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고민 한번 해본 다음에 법인 전환 고려하시는 게 맞죠.
그냥 바로 하시는 것보단 영업권 금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보셔가지고 이게 나한테 진짜로 유리한지 여부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법인 전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서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지 뭐.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청문회 꿈을 품고 항공강사를 한번 그때 했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왜 안 했지? 뭐 하다가 잘 안 됐는데